예, 이번에 선거 기간에 아주 TK 지역 골목을 여기저기 누비고 다니신 분입니다. 서영교 의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서영교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이 쉬셨죠? 네, 많이 돌아온 겁니다. 이제 그러면 지역은 다 이제 마무리하고 올라오신 겁니까? 네, 거의 다 마무리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네, 국회 앞에서 마지막 유세를 예, 합니까? 국회 앞에서 마지막 유세고 예. 오늘 아침 지하철부터 쭉 어르신들 저희 지역에는 중랑 노인 종합복지관이라고 예, 예. 어르신들이 하루에 한 1000분 정도 식사를 하시는 곳이 계세요. 아주 좋은 곳이거든요. 예. 거기까지 한번 다 훑고 그리고 정어리 TV로 예. 보고 백운기 선생님 만나러 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번에 대구 경북 골목 선거대책위원장이셨잖아요. 네. 투표는 어디서 하셨어요? 투표요? 예. 난생 처음 영남대학교 앞에 한번 가봤고요. 예. 영남대학교 앞에도 사실 거의 처음 가본 것 같아요. 예. 영남대학교에 가서 유세도 하고 경산이라고 있습니다. 경산. 예. 경산에 가보셨어요? 제가 가지는 못하고 그때 그 열차 사고가 나가지고 예. 그 취재한 기억이. 경산이 경산이 영남대학교가 있는 곳인데요. 경산 영남대학교 앞에 저희 투표소에 가서 투표했습니다. 거기에 사셨군요. 이름이 행복발전소더라고요. 경산의 예쁜 시민 단체, 예, 예. 시민운동가들이 함께하는 예. 아주 좋은 행복발전소가 있는데 거기서 투표를 했고요. 경산이 이번에 가서 알았는데요. 대학교가 10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오. 대학도시 경산이더라고요. 그러네요. 경산에 대학교가 10개가 있더라고요. 10개가. 야, 완전히 교육도시군요. 교육도시고요. 대학교 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산을 중심으로 또다시 발전시킬 수 있는 지역과 지방을 살릴 수 있는 핵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경산이. 그렇군요. 대학생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영남대학 크잖아요. 근데 왜 영남대학교에 그 저기를 맡으셨어요? 그쪽에 잘 알지도 못하시면서? 잘 알아요. 처음 가보셨다면서? 경산은 처음 가봤고요. 예. 대구 경북 전체 골목골목 선대위원장을 예. 서영교가 맡았는데요. 이재정 이 대구 출신이고요. 예. 제가 경북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재정 의원하고 저하고 같이 대구 경북 골목골목 선대위원장인데 제가 서울도 상임선대위원장, 서울도 골목골목 선대위원장이면서 예. 대구 경북인데요. 후보가 콕 찍었대요. 골목 전문가로? 후보가 콕 찍어서 대구 경북을 좀 샅샅이 돌아달라고 부탁했다. 제가 서영교 의원님 좋아하니까 그동안의 활동상은 익히 봤어요. 이렇게 어느 지역인가는 잘 모르겠는데 앞에 이렇게 쭉 앉아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막 이렇게 뭐 고민정 의원도 뭐 잘해라고 그렇고 하면서 서영교 네. 의원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너무 노골적으로 막 띄워주고 막 훌륭하다고 막 너무 그렇게 노골적으로 저를 좋아하는 네. 경향이 있어요. 그런 경향이 예. 있어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걸 또 노골적으로 또 얘기를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농담이고요. 저도 그날 처음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사실은 여러 사람이 있을 때. 직접적으로 하기를 선거 즈음에서 4번을 하셨어요. 그게 이제 대구하고 경북에서 4번을 하고 그래서 거기는 이제 그리고 지나갔나 보다 그랬는데 광진 그리고 중랑구 이렇게 선거가 있었어요. 유세가 그저껜가 3일 전인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오셔가지고 갑자기 저한테 당신이 쇼츠만 틀면 서영교가 나온다고. 쇼츠만 틀면 서영교가 나오고 그래서 맞아. 자기가 안 볼 수가 없다고. 예, 맞아요. 예, 유튜브를 틀면 서영교가 나와서 안 볼 수가 없다고. 근데 그때 그 표정이 뭐냐면 너무 재밌는 표정 있잖아요. 재미도 있지만 엄청 좋아하는 게 느껴졌어요. 제가 약간 질투심을 느꼈어요. 그러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질투를 하겠습니까? 왜 그러셨어요, 후보님? 근데 제 유튜브가 재미가 있습니다. 한번 근데 보면 예, 백운기 유튜브만 선생님 틀면 하는 자꾸 것만 나오는 거는 예. 그 이제 알고리즘이 네. 이재명 후보가 수시로 서영교 의원님을 네. 찾아본다는 증거예요, 그게. 네. 그래서 저도 빼박 조금 정거야, 깜짝 정거. 아, 정겁니까? 사전 투표하는 영상을 우리 정어리 TV가 발빠르게 준비했네. 네, 한번 네, 보여주세요. 그러면 대구에서 이번에 그 시민들 환호받고 막 그런 것도 있어요? 한번 네. 보여주시겠어요?
좋습니다. 귀한 분 만났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번에.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노무현 대통령처럼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왜 젊어? 오늘 태국까지 내려오셨어요? 우와, 나 소름 돋았어요. 우와, 진짜 소름 돋았어. 소름 돋았어요. 우와, 아니 저 정도로 인기가 지금 대구시장이 공석이죠. 아, 제가 날렸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제가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하면서 그렇죠. 예. 날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군요. 네. 날리고 그 자리 가면 반칙 아닙니까? 반칙이라서 안 됩니다. 저는 갈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대구에서 젊은이들이 저렇게 많이 알아보고 좋아하고 그러네요. 아까 그 대구에 교동이라고 하는 예. 저녁에 간 곳인데요. 사실 좀 긴장하고 갔습니다. 아무리 젊은이들이 있다 하더라도 긴장하고 갔는데 아까 그 젊은이는 저희가 왔다고 제가 왔다고 소름이 돋았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저도 근데 만져보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예. 저 소름이 쫙 돋았더라고요. 그래서 대구 젊은이들이 반응이 좋았습니다. 반응이 좋았고 아까 거기는 인기가 좋은 거기는 또 예. 뭐냐면 어제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유세를 했던 곳입니다. 아. 유세를 하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또다시 이제 울산 쪽으로 가셔야 돼서 부산 쪽으로 가셔야 돼서 이제 남은 사람이 서영교예요. 예. 서영교가 이제 남은 팬 서비스를 해준다고 에이 꽝 대신 닭이다. 이러고 서영교를 보고 좋아해 주셨는데 이거 서영교 약간 착각할 정도로 저를 좋아해 주셔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 책 갖고 와서 사인해 달라는 분 그러면 이제 엎드려서 사인해 드리고 사인해 주다 보면 너무 사인을 많이 해달라 그러고 손을 잡아당겨서 예, 손 빠지는 줄 알았어요. 예. 그리고 거기서 내려와서도 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전 이재명 경호하는 것만 봤지 저를 경호하는 건 어제 처음 해봤습니다. 예, 그 선거 기간에 어마어마한 분들이 나왔습니다. 악수 너무 많이 하면 이거 손 아프고 아파요. 떵떵 붓잖아요. 예, 예. 그 옛날 박근혜 후보는 파스 붙이고 다녔잖아요. 네. 그리고 일부러 안 하고. 예, 그런 걸 그 사람을 봤는데 저도 팔이 나가는 걸 경험했어요. 아이고, 조심하셔야죠. 예, 그러기도 하고 어른들이 좋아하시면 잡고 안 놓더라고요. 예. 저희 동네는 잡고 안 놓는 적은 없거든요. 근데 어제 대구에서 서로 잡으려고 하니까 손을 잡혔는데 예. 안 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 이런 경험을 했겠구나. 그런 경험을 제가 이재명 대통령 후보 가시고 나서 꽝 대신 닭이 그 경험을 좀 해봤는데 대구 동대구역이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오셔가지고 완전히 가득 찼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떠난 다음에도 사람들이 빠지질 않았습니다. 근데 어떠세요? 정말 이렇게 다녀보시니까 TK 지역의 변화의 움직임이 느껴지셨습니까? 사실 저는 잘 모르겠고요. 우선 처음에 대구 동성로에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갔을 때 제가 또 같이 갔습니다. 먼저 차량 위를 올라갔는데 끝이 안 보이게 사람이 모였더라고요. 그러니 그전에도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다닐 때 인기가 좋았기 때문에 근데 끝이 안 보여서 깜짝 놀랐고 근데 제가 좀 다르다고 느꼈던 것은 그 주변에 주차를 하는데 가게 앞에 잠깐 세웠어야 되는데 차를 빼라고 막 이러는데 제가 딱 내리니까 오셨냐고 차 안 빼도 된다고 이럴 정도로 사람들이 대해주는 게 달랐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다니면 많이 좋습니다. 어느 날 대구에 한 저녁에 가게 됐는데 거기는 대구에 대구 제가 갑자기 동네 이름을 지명이 생각이 안 나서 대구 제가 달서구 예, 달서구 저녁에 갔는데 거기가 그나마 대구에선 지지율이 제일 높다 그러더라고요. 26% 나왔대요. 제일 높아도.
그렇게 나왔는데 밤에 갔는데 불금이었어요. 이거 뭐지? 여기가 중랑구인가? 이런 느낌 있잖아요. 중랑구 밤에 제가 술집들을 돌거든요. 술집을 돌면 사실 반은 술 먹고 왜 왔어? 이런 느낌도 있지만 저희 되게 지지율이 높아요. 제가 서울에서 득표율 민주당 중에 1등인데요. 밤에 갔는데 대구 달서구가 느낌이 그랬어요. 이 느낌 뭐지? 중랑구인가? 10명이 앉아있으면 반은 지지하고 반은 좋아한다고 외치고 거기는 서로 자기가 좋아한다고 표시를 내면 나중에 찍힐까 봐 표시 못 내거든요. 그런데 딱 갔는데 손 들고 1번 젊은이들이 1번을 외치니까 옆에서 또 숨겼던 분들이 1번 그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변했다고 느끼는 건 제가 언론사 회장님들하고 통화했을 때 언론사 기자님들하고 이야기할 때고 언론사 어제도 이제 몇 분 대표님들하고 통화를 했는데 의원님 달라지긴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주 전화 주시라고 하시면서 어때요? 저는 와서 제가 보기엔 괜찮던데 이렇게 물었는데 달라지긴 달라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됩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될 가능성보다도 압도적으로 그리고 이번에는 TK 지역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되는 거 그 의미가 매우 커야죠. 그런데 방금 이렇게 할 때 보니까 이렇게 좀 올려보세요. 손이 엄청 타셨네. 네, 이쪽은 하얀. 네, 여기 손부터는 하얀데. 네. 아이고. 많이 타고 근데 제가 이제 국민들께 한 가지 도움을 요청할 것은 대구 경북을 가서 느끼는 건데 그 대구 경북 밤에 그 응원 열기가 아주 좋을 때 옆에 이강철 수석님이 같이 가셨어요. 이강철 수석님이 사실은 대구에서 됐어도 아주 일찌감치 되셨어야 되는 분인데 여론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되는 줄 알았는데 마지막 일주일에 대구 경북은 확 뭉친답니다. 뭉치고 조직이 쫙 풀린답니다. 그리고 나서 안 되셨어요. 그런 걸 이야기하시면서 지금까지는 다 좋아해 줄 수도 있다. 근데 마지막 일주일이 무섭다. 지금도 그게 무서우니까 대구 경북이 그렇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밥가리를 열심히 더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오시면 그걸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제 일주일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내일이 이제 가장 궁금한 게 사전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주 낮았어요. 20% 아주 낮았습니다. 정도로. 예. 그걸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부정선거 뭐 이런 것을 불을 많이 지핀 그쪽에 영향을 받은 것이어서 사전 투표를 안 하고 있다가 본 투표 하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고 하나는 이제 힘이 빠져가지고 투표 의욕이 사라져가지고 아이고 뭐 내가 지금까지 평생 민주당 안 찍었는데 이번에 민주당 찍고 싶지는 않고 또 저기 표 찍자니 시원찮고 이래서 이번에는 투표 안 할래 하는 사람이 많을지 궁금한데 현장에서 이렇게 느끼신 바로는 어떨 것 같습니까? 사전투표에서 우리를 찍으신 분들은 다가옵니다. 다가와서 찍었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가 있기 전에는 약간 대면 지나가시던 분들도 사전투표를 하고 나면 말씀하고 싶어 하세요. 저희들에게 사전투표했다고 얘기해주고 싶어 하세요. 자주 오시죠. 저희가 대구와 경북을 다녔는데 난 이미 찍었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많고요. 경북도 대구도 지난 사전투표보다 약 10% 정도 덜 나왔습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대구가 40몇이고 20몇이고 경북이 30몇입니다. 지난번보다 10% 정도 덜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대구와 경북은 다 해봤자 저희들이 경북은 23% 지난번에 대구는 20% 정도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사전투표가 적게 나왔고 제가 생각하기엔 말씀처럼 에이 내가 그동안 윤석열은 또 국민의힘도 찍었지만 이쪽을 찍고 싶진 않고 그래서 안 나오신 분들이 꽤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기대를 하고 싶은 생각이고요. 투표율이 좀 낮아질 거다. 네. 예. 전체적으로 좀 낮아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대구에 갔는데 술 먹는 장소에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를 눈빛 보면 알아요. 아, 되게 선하게. 근데 한 명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난 2번이에요. 그러니까 너 나한테 다가오지 마.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래도 김문순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친구가 손을 쑥 내리는. 그러니까 막 저항하지 않고 쑥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잘못했잖아요. 너무나 잘못했잖아요.
그런데 잘못 키운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좀 달라지는 모습 그런 것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실망만 하지 말고 왜 잘못한 것을 혼을 내야 그놈이 다음엔 다시 잘못을 안 할 거고 그리고 혼을 내줘야 무서운 걸 알아요. 혼 냈는데도 그래도 나는 뭐 네가 내 새끼니까 그냥 찍는다 그러면 그거 믿고 마음대로 잘못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럼요. 저는 그게 좀 이번에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경북 상주 출신입니다. 경북 상주에 이제 유세를 하러 갔는데요. 경북 상주에 가서 세 분이 국민의힘을 탈당하셨어요. 탈당해서 저희가 만났는데 세 분이 어떤 분이냐면 상주 시의원을 5번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회 의장을 2번 정도 하셨어요. 그런 분이 탈당해서 더불어민주당에 입당을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한 분, 그다음에 한 분은 상주 시의원을 4번, 3번 이렇게 하신 분 중에 또 의장을 하신 분이 탈당을 하셨어요. 예. 이분들을 저희가 만나서 선거 운동복을 입혀드렸는데요. 2분은 아직 입당은 안 하시고 한 분은 입당까지 하셨죠. 근데 이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비상계엄을 하는 것도 보기 싫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그걸 동조하고 옹호하고 내란을 옹호하는 것을 보고 내 인생, 내 정치인으로서 양심상 더 이상 국민의힘에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탈당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분들은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비난 많이 받았습니다. 너희 어쩌면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그런데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잘했다. 그래서 비난받은 것보다 잘했다는 소리를 더 많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비난은 일부가 하셨겠지만 차마 비난 못하고 있고 오히려 잘했다. 당신에게 나도 국힘이지만 동조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이번에 김상욱 효과도 혹시 좀 있던가요? 김상욱 효과가 있죠. 김상욱 효과가 있죠. 김상욱이 국민의힘인데 사실은 탄압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잖아요. 권성동이 김상욱 보고 나가라고 그랬잖아요. 막 대놓고 예. 뭐라고 했잖아요. 김상욱이 너무 외롭게 앉아 있었잖아요.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국민의힘이 저렇게 해서는 안 돼라고 하는 걸 많이 보여준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탈당을 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김상욱의 그런 효과도 있고 예. 이준석이 또 발언을 아주 막무가내 험한 나쁜 발언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청년들이 많이 탈당했다. 이런 효과도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준석은 이제 서 의원님이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 단장을 하셨으니까 네. 이준석 관련된 부분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보시기에 어때요? 명태균하고 어느 정도나 개입이 돼 있는 것 같습니까? 명태균하고 가깝죠. 얼마나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습니까? 이준석은 당대표가 되기가 어려웠죠. 그런데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잖아요. 그 흐름과 분위기를 명태균이 만들어준 거란 말입니다. 당대표가 되고 나니까 또 전국에서 강의도 많이 요청하거든요. 그럴 때 강사료, 강의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서로가 윈윈한, 서로가 힘이 되는 그런 곳에서 이준석하고 그 명태균은 악어와 악어새 예. 관계의 모습을 갖고 있는 그런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이준석이 명태균을 찾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윤석열이 명태균을 찾아간 겁니다. 오세훈 만드는 걸 봤거든요. 홍준표 만드는 걸 봤거든요. 홍준표 오세훈 만드는 걸 보니까 윤석열이 찾아가는 겁니다. 윤석열이 찾아간 건 이준석 만드는 걸 봤거든요. 이준석은 오세훈 만드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세훈 날라갔고요. 홍준표 날라갔고 오세훈 수사받고 있고 홍준표 수사받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또 누가 수사받고 있습니까? 윤석열과 김건희 수사받고 있잖아요. 명태균에 의해서 다 망가진 사람들이에요. 이제 이준석 여기에 남았네. 이준석 차례인 거죠. 예. 저희가 그래도 그동안 이준석은 건드리지 않았던 이유는 탄핵을 하는 과정 속에서 파면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준석의 표가 윤석열에 의해서 쫓겨났기 때문에 윤석열 파면 탄핵에 가 있었단 말이에요. 저희는 그래서 이준석을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이 그동안은 건드리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스스로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준석은 이제
그런 문제도 있는 데다가 이번에 말로 할 수 없는 막말도 하고 그래서 도저히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판에 거의 항복 선언하듯이 해서 단일화로 이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지금 들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 후보 선대위는 단일화한다고 생각하고 그거에 맞춰서 선거 운동을 하고 선거 정책 공약도 내놓고 그리고 조직화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이준석도 머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절대로 이준석을 더 키워주지 않습니다. 가면 완전히 갈기갈기 짓밟아서 내팽겨칠 겁니다. 그래서 이준석이 거기에 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말씀처럼 막판에 뭔가 딜이 정치공학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당권과 관련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그들은 합쳐질 겁니다. 그렇지만 이준석도 머리가 있는데 지금 자기가 여기서 일정 정도의 표를 받고 끝내는 것이 나은가 아니면 들어갔을 때 나중에 그들이 완전히 내팽겨치고 갈기갈기 찢어 놓을 건데 거기서 계산기를 두들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서 그럼요. 그 이유는 일단 막대한 선거 비용 이거 문제 있잖아요. 그리고 뭐 또 당권 뭐 이런 거 저런 거 해가지고 끝까지 추악한 거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더라고요. 추악한 거래를 할 겁니다. 정치공학적으로 거래를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준석도 계산기를 좀 더 두들기게 될 것인데 국민의힘은 사실은 사전투표 전에 서로 단일화하는 게 맞죠. 그들에게는. 그러지 못했던 것은 국민의힘에 또 김문수 뒤에 윤석열이 남아있거든요. 윤석열이 이준석을 끝내는 갈기갈기 찢어놓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준석도 윤석열을 탄핵시키고 파면시키는데 공헌을 한 바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 둘은 아무리 공학적으로 해도 하나가 될 수는 없는 자들이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금방 말씀하신 돈 문제가 있어서 가능성은 저희들은 무조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대비하고 선거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문수, 이준석 유세 일정을 보면 둘 다 대구예요. 네. 그리고 이준석이 대구 유세 끝나고 공식 일정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마 단일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들 또 분석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선거를 하루 앞둔 오늘 12시 반 현재 서 의원님이 보시는 단일화 가능성 몇 %? 단일화 가능성 70%? 네. 할 거라고 보시는군요. 아니 저는 그냥 인간이면 안 하는 게 많고 예.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돈 문제와 그리고 지금 양쪽이 다 가능성이 없습니다. 가능성이 없으니까 조금이라도 가능성을 만들려고 한다면 김문수가 또 달콤한 것을 내놓으려고 하고 자기 것을 내놓으려고 하겠지만 그에 속아 넘어갈 사람은 아닌데 그들이 거기서 살아남기 위한 김문수도 이준석이 있어야 나중에 대선 후보에서 지고 나서 거기서 팽당하지 않을 거고 그런 몇 가지 계산기를 두들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단일화를 한다고 칩시다. 한들 뭐가 얼마나 도움이 될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이준석 표가 가도 네. 또 이준석을 지지하는 표가 또 다 김문수 지지하는 표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참. 1.5 그러니까 반 정도 도움이 될까 말까 하겠죠. 제가 보기엔 이준석을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은 김문수에게 지지하러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준석이 윤석열의 탄핵에 표를 던지고 그랬기 때문에 이준석에게 표를 준다고 생각하지 아마 뭐 김문수랑 단일화를 해도 몇 프로 가지도 않을 겁니다. 참. TK 지역을 이렇게 돌아보셨으니까 네. 지금 이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 하와이 가가지고 이번에 선거도 안 한다고 그러는데 너무 웃기죠. 저는 그거는 잘못이라고 봐요. 이 투표는 의무는 아니지만 사실 의무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평생 정치를 해왔고 대통령 선거까지 나가겠다는 사람이 자신의 신성한 한 표를 저렇게 공개적으로 포기하는 선언하는 거 저건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찌됐든 혹시 TK에서 지금도 홍준표 인기는 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홍준표 인기는 없습니다. 홍준표는 제가 보기에는
국회에서 뭐 윤석열, 김문수 인기가 있겠습니까? 김문수를 몰라요, 사람들이. 누군지 몰라요. 말만 김문수를 거기서 어떻게 태어났죠. 합니까? 그리고 홍준표는 정말 그냥 대구니까 그렇게 찍었던 거고, 홍준표가 살아온 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홍준표에게 표가 가겠습니까? 그리고 대구에 해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구가 16개 시도 중에 그 국민들의 소득이 거의 최하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대구 사람들 홍준표 싫어합니다. 홍준표 싫어하고요. 우리한테 표를 못 주겠어서 그런 거지, 홍준표에 대한 인기 없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해놓은 것도 없고 말도 막 하고. 예. 도대체 왜 그런 사람이 대구역 앞에 박정희 동상 하나 세운 거 말고는 뭐 기억나는 게 없어요. 대구역 앞에 그것도 뭐 조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어마어마한 그 이재명 대통령 후보 지지자들이 어디서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나와서 대구 광장을 다 메운 거예요. 예. 다 메웠는데 되게 특이한 건요, 햇볕이 너무 센 거예요. 예. 대구 그 햇볕 세잖아요. 너무 세고요. 예. 제가 바닥에 앉았는데 앉을 수가 없어요. 뜨거워가지고. 뜨거워. 그래서 손수건으로 이쪽에 놨다가 이쪽에 놨다가 손으로 앉았다 이러고 앉았거든요. 예. 그 땡볕을 전부 다 고스란히 맞으면서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 후보 오기 전부터 그 자리를 다 메꾼 거예요. 그래요. 저도 그러고 영상 나서- 봤는데 예. 대구인데 이렇게 많이 모였다고 어마어마해요. 놀랐어요. 예. 그런데 거기에 작은 그게 있는데 그게 박정희 동상인지 아닌지도 예. 모르겠고요. 그 나락을 들고 있는 그거 보면서 예. 한 시대는 가고 이제 새로운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시대, 아니 국민 주권 시대가 오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데프리카 맛을 제대로 보셨군요. 네. 이번에 또 보니까 춤도 난 그렇게 잘 추시는 줄 몰랐는데 춤은 원래 그렇게 좀 끼가 있으세요? 제가 춤을 잘 추던가요? 한번 보실래요? 야, 네. 아닙니다. 춤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야, 네. 저 실력이 좀 그 뭔가 가락이 있으신 솜씨인데 치어리더 네. 출신을 치어리더를 하셨나 뭐 이랬거든요. 즐겁게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주 네. 흥이 막 느껴졌어요. 네. 그 준비가 됐습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따가 예. 그 유세할 때 예. 언제 그 대로변에서 그렇게 큰 음악을 틀고 함께 소리가 한번 나오네. 춤을 춰보겠어요. 예. 그래서 율동을 하면서 저는 저희가 이기는 선거든 지는 선거든 저는 많은 사람들이 기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율동을 하고 사람들에게 그 율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사람들이 잔영이 남는 거예요. 음악이 계속 남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또 율동을 자신감 있게 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 멋지다 이렇게 생각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했던 거다 생각하고요. 그동안에 의원들 네. 이렇게 춤추는 거 우리가 가끔 봤는데 네. 그랑프리셨어요. 그랑. 아. 1등이셨어요. 아주 그런데 예. 이런 거 있어요. 그 청년들이 이번에 율동을 맡아서 하거든요. 너무 잘해요. 정말 잘하다. 그냥 예쁜 걸 떠나서 예. 카리스마. 그 여성과 남성 아이들이든 그 청년들의 카리스마.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집에서 혼자 준비는 했죠. 조금씩. 그때 출 때는 연습 안 한 거고요. 예. 연습을 해봤어요. 어. 춤에서도 저렇게 멋짐이 예. 폭발될 수 예. 있구나. 이재명을 응원하는 저 율동 유세단은 이재명은 그 정도 카리스마는 아닌 것 같아. 이재명 정책과 예. 그리고 또 정치를 하는 그 훌륭함에서 오는 부드러운 카리스마고 카리스마이고 이 사람들은 너무 멋있어요. 제가 반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막 춤을 췄지만 조금 준비를 하면 나도 예. 춤에서 카리스마를 보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당선되고 나서 그 춤솜씨 우리 정어리 네. TV에서 한번 자랑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러겠습니다. 방금 이거 약간 나오시려고 그러는데 준비가 되면 한번 보여주시고요. 제가요. 예. 해원여고라고 고등학교 때 총학생회장 했습니다. 예. 이화여대도 총학생회장 했는데요. 예. 고등학교 해원여고는 총학생회장이 응원단장을 해요. 아. 예, 그래서 그 응원단장이 율동도 하고 응원도 하고 네, 그때 조금 총학생회장이 뭐 예. 저가 있으시군요. 예, 그때 해운여고는 뭐 운동을 뭐 특별히 대표로 하는 게 있었어요? 해원여고가 학교에서? 이제 운동회를 운동회? 청백팀으로 나눠서 1, 2, 3학년 전체가 모여서 청팀, 백팀 거기에 이제 총학생회장이 사실은 투표를 뽑히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거 말고 마이크를 잡고 예. 어디 가서 놀 데도 없는데
이 여고생들이 이 머리 카트 친 총학생회장 언니가 완전히 우상이죠, 우상. 아하. 줄 서! 똑바로 서! 이러고 선생님들 야유하는 그 노래를 불러요, 저희들이. 그러면 아이들이 행복해 합니다. 저희가 그때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 한번 해볼까요? 아, 좋죠. 예, 네. 좋습니다. 제가 이런 노래 합니다. 예. 학생이란 무엇길래 연애도 못하고 한 번 하면 정학이요, 두 번 하면 퇴학인데 선생님 너무해요. 학생도 사람인데 왜 나무 다리에서 조용히 만납시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요. 2절은 뭐냐면 예. 선생이란 무엇길래 연애도 잘하고 한 번 하면 약혼이요, 두 번 하면 결혼인데 선생님 너무해요. 학생도 사람인데 왜 나무 다리에서 조용히 만납시다. 이걸 이제 하는데 제가 마이크로 선창을 하면 예. 학생들이 우레와 같이 따라해요. 아. 학생이 한 3,000명 되거든요. 예. 거기서 하니까 이제 그 보통 있을 때 선생님에 대한 그 불만, 이걸 서영교와 함께 예. 외치는 거죠. 그런 네. 노래가 있었군요. 네. 개사를 해가지고. 개사를 해서 예. 그때 이제 율동도 하면서 하는데 그러면 이제 거의 신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유세할 때마다 약간 유세차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게 사실은 되게 큰 특혜죠. 그래서 저는 유세차 위에 다 올라와라. 예. 언제 한번 올라와 보냐. 다 올라와라. 올라왔다 내려가라. 오. 그리고 율동하는 사람들이 쳐다본단 말이에요. 쳐다만 보지 말고 들어와라. 그래서 일반인들이 같이 한 번씩 흔들어주고 가시면서 언제 그런 경험을 해보겠어요. 그렇게 와서 흔들어주고 가신 분은 무조건 찍습니다. 그 노래 안다는 분들이 꽤 많이 올라오시네요. 댓글이. 네. 학생이란 무엇길래 짠, 짜자자자짠. 맞습니다. 그쵸? 예. 한 번 하면 퇴학이요, 두 번 하면 퇴학인데 너무하잖아요. 선생님들이 자기는 연애도 잘하고 말이야. 학생들은 말이야, 그 감성 풍부할 때 어쨌든 그랬습니다. 예. 네. 아이고. 해운여고 동문들이 또 응원 글도 보내시네. 예. 중랑구 해운여고 화이팅 하셨네. 중랑구 해원여고 예. 청잠바 스카트 있고요. 예, 여름엔 청잠바 스카트, 하얀 백구두 오. 아주 예쁩니다. 겨울에는 그 교복이. 골덴 교복에 예. 금박으로 목련이 딱 박혀 있는 야. 아주 고급스럽고 이쁘죠. 괜찮은데요? 네. 그 학교의 이사장님이 유경수 여사 친언니예요. 그래요? 네. 저희 학교 교장 선생님이 박근혜 대통령 사촌언니고요. 저희 학교 교장 선생님이 홍소자 교장 선생님이고요. 남편이 한승수 전 그렇군요. 국무총리를 했던 주미대사 하셨던. 주미대사 하셨던. 예. 누구신지 그런데 알겠네. 저희들한테는 참 잘해주셨고요. 예. 예, 저하고도 또 생각도 많이 맞으시고요. 그럼 박근혜 해자 그 해를 쓴 모양이죠? 해원여고, 예, 애는 은혜 해자입니다. 예. 박근혜 박근혜도- 해자는 아니고요. 박근혜도 은혜 네. 해자예요? 네, 그렇긴 한데 뭐 아니 은혜 해자라니까요. 같은 해자지만 예, 네. 은혜 해자라고요. 해원여고 해자예요. 알겠습니다. 네, 서영교가 했던 예, 해원여고예요. 예. 네, 자, 이제 오늘 이제 딱 12시간도 안 남았어요. 네.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오늘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으신데. 네. 오늘과 내일까지가 선거운동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선거운동은 오늘까지만 하고요. 내일은 투표 독려를 하고 또 SNS로 지지하는 것들은 괜찮을 겁니다. 내일 투표 독려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대구 경북에선 내일 국민의힘이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투표하게 하는 게 그게 가장 큰 힘입니다. 국민의힘에게는. 네. 그래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선거 부정을 하는지 감시를 해 주셔야 합니다. 어른들을 차에 태우고 오면 그거는 부정선거입니다. 그래서 부정선거를 좀 잡아주시고요. 우리는 전화해서 한 분이라도 더 나오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재명 기호 1번을 찍으실 분을 찾아서 투표 장소로 나오게 하는 게 중요해서 오늘 밤부터 총동원령입니다. 지금부터 총동원령입니다. 저희가 박근혜 대통령 될 때 그들의 총동원령에 의해서 꺾였어요. 지난번도 윤석열 대구 경북 그쪽 모든 지역에서 총동원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선거의 막판에 뒤집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총동원령입니다. 저희들 총동원령. 예. 예. 대구 경북 골목골목 선거대책위원장 이런 타이틀인데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 듣는 것 보니까 선거대책위원장보다 더 어울리는 제목이 골목사령관 이렇게 쓰면 더 재밌었을 것 같은데. 골목 저는 전체 지금은 제 명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총동원령입니다. 예. 아는 곳 모든 곳에 전화해 주시고요.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좀 꼭 소개하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예. 아까 이제 상주의 3명의 시의원들이 탈당했다는 말씀 소개해드리고 저에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예. 전화가 와서 받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받았어요. 받았는데 경상도 부산 사투리더라고요. 부산이라고 하시면서 자기는 외국에 있다가 와서 국내 상황을 잘 몰랐는데 와서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둬서는 안 된다. 후쿠시마 오염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는 부산인데 아버지, 어머니, 남편 다 저쪽이랍니다. 자기가 대한민국을 살리려면 자기를 살리려면 자기하고 같이 살으려면 기호 1번 찍어줘야 된다. 그래서 3명을 설득했다며 저에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설득했는데 1, 2, 3 예. 3명 설득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제가 전화 드렸는데 서영교 의원님 전화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하면서 제발 꼭 이겨달라고. 자기 안 그러면 목숨을 끊겠다고 이러면서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았더니 이제 너무 행복해서 더 설득하러 나가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세액공제 이런 거 있는데 후원금 보내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꼭 후원금 받고 싶고 꼭 당신의 얘기를 전국 곳곳에 방방곳곳에 해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계시는 분들에게 정말 넘어오지 않는 분들에게 설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희 지역은 1, 2, 3이 아니라 1, 2, 100이다. 1, 2 만이다 이러고 설득하고 있거든요. 지금 설득하지 않으면 윤석열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요. 윤석열 상황으로 돌아오죠. 지금 언론이 계속 도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시민 그 작가님 발언으로 계속 도배를 하면서 이상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 후보와 김문수 비교해서 김문수는 내란 동조 세력 아닙니까? 김문수 한 게 뭐 있습니까? 서영교 보고 고맙다고 했던 게 김문수 아닙니까? 김문수 자기 스스로 얘기했잖아요.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 자기 주요한 책임자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 갖고 김문수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대통령 후보까지 됐다. 서영교 의원에게 고맙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고 얘기하잖아요. 한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한 거라고는 윤석열 내란에 동조한 자 아닙니까? 그런 자에게 여러분 한 표도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게 표를 박박 긁어다 주셔야 합니다. 예, 우리 골목사령관 서영교 의원님 춤추는 영상이 준비가 됐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이재명 1번 대통령 1번 이재명과 만들어봐요. 근데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요. 와, 기분 좋다. 대구입니다, 대구. 대구에 바글바글했어요, 사람들이. 대구 어디쯤이죠? 대구 동성로입니다. 동성로. 네. 대구 대표점인가요, 저희가? 네. 아주 끝이 없이 모였습니다, 끝이 없이. 예. 네. 이번에 유세하시면서 몸도 좀 빠지셨겠는데요? 제가 그리고 내려가서 예. 마주쳤는데 또 어디선 저 꼭대기에서 저를 비춰가지고요. 예. 예. 저거 끝나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왔어요. 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좋아하셨죠. 끝나고 갔는데 악수를 못하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사람이 서영교예요. 예. 서영교랑 같이 춤추고 그래서 완전히 기세가 그때부터 이제 하는 얘기가 대구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죠. 이번에 우리 골목사령관님이 가서 디비 넣고 오신 거네? 디비 주십시오 그랬는데
저렇게 하고 나니까 또다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또 저들이 결집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유 김문수 못 찍겠어. 안 되겠어. 이랬는데 또 이쪽이 결집한다 그러니까 그쪽이 결집을 하는 경향이 있어서 아직 잘 모르겠는데 저희는 그래서 30%만 예. 좀 나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30% 갖고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분들은 51% 모으겠다라고 했는데 예. 저는 더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더 이번에. 나올 거라고 저도 믿습니다. 왜냐하면 대구 경북이 깨어나고 있거든요. 이제 그분들도 다 이제 알고 또 한편으로는 아 우리들이 잘못 키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좋은 말씀 드리면 대구에서 할머님이 오셔서 나는 찍었어. 1번 찍었어. 그러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우리 아들이 전화했더만. 우리 아들이 당신들 찍어주라고 전화했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멀리에 계신 아드님 따님이 전화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대구 경북의 어른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 얘기 해주시고 시장 통해서 저희가 유세를 하는데 시장 통해서 떡 갖다 주셨어요. 떡 갖다 주시면서 여기도 많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 해주시고요. 대구에 갔더니 힐스테이트라고 어마어마하게 아파트가 높이 있는 거예요. 대구가 높이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 그 놀이터가 돼 있더라고요. 놀이터에 두 가족이 나와서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계시더라고요. 젊은 두 가족이 전부 다 예. 계속 손 흔들어주면서 1번이라고 하고 같이 손 흔들어주고 저희가 마이크로 저 멀리 가족들에게 인사했거든요. 손 흔들어주고 제가 거길 도는데 나와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근데 기호 1번 이재명입니다. 서영교 국회의원이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다가 이렇게 보고 가요. 근데 제가 어머니 서영교 왔다고요.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어머니 제가 좀 더 먼저 가잖아요. 차가. 어머니 이러는데 어머니가 그러니까 안 흔들어 주시는데 싫어서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쑥스러워서. 그리고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서울은 다 흔들고 저희 조금 전에 이제 어르신 복지관 갔다 나왔는데요. 제가 가만히 있으면 어른들이 안아주느라고 오시느라고 예 오시느라고 계속 안아줘요. 근데 제가 또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 한 번만 안아줘. 그래요. 그럼 어머님이 안아줘요. 예. 근데 뒤에 어머님이 지만 안아주나? 나도 와서 안아줘요. 그래서 아까 5명의 어머님이 연거푸 안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대구도 어머니 그랬더니 이렇게 가시다가 그 다음에는 손 흔들어 주셨어요. 그럼 남자분들도 예. 가는데 그냥 가요. 이렇게 보고 안 보고도 가요. 근데 계속 서영교 왔다고요. 이재명 좀 뽑아주세요. 이제는 한 번만요. 그럼 예. 한번 또 그 결과가 어떻게 날지 네.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아유 너무 간절합니다. 오늘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내일까지 더 애쓰시고 이제 아유, 그런데 사실은 결과가 어떨지 걱정인데 저는- 여러분 대구 경북에 계신 어머님 아버님께 전화 좀 해주십시오. 저는 걱정하지 네. 않습니다만 그래도 끝까지 방심은 안 하고 네. 이제 우리 새나라에서 만나야죠. 네, 네. 예. 저희도 기대가 더 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아, 참 딱 한 가지 마지막 네. 말씀만.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대구 경북을 부탁한다고 콕 집어서 부탁하셔서 제가 이제 다 다녔습니다. 다 다녔고 그런데 또 콕 집어서 인구미래위원회를 부탁하셨어요. 후보 직속 인구미래위원회. 인구미래위원회. 예. 인구가 지금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재명과 함께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인구미래위원회를 제가 구성을 했는데요. 예. 정말 좋은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 짧은 시기에. 그리고 전국에 조직이 만들어졌는데요. 인구미래위원회는 또 인구 감소하는 지역, 그걸 살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구미래위원회 분들이 전국을 같이 다녀주셨어요. 전국을 같이 다녀주셔서 전북에서 또 대구 경북에서 인구미래위원회 조직이 만들어졌고 어제 청송 저희가 청송에 갔었는데 청송에도 인구미래위원회가 다 오셔서 청송에 진보시장이라고 있더라고요. 예. 진보시장을 쫙 훑으면서 물건을 다 사주셨죠. 그리고 어제 또 영양 가보셨어요? 예. 영양에 또 많이 오셔갖고 같이 분위기를 다 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소문이 나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문경시장이라고 있어요. 예. 거기에 인구미래위원회랑 같이 가고 문경시장에는 김부겸, 서영교, 한창민, 박은정 의원이 수석 대구 경북 골목골목위원장이랑 으로 저랑 또 같이 다녀주셨는데요. 그래서 박은정, 고민정 이렇게가 그 문경장을 돌았습니다. 장을 도는데 저희가 여럿이 갔잖아요. 싹 다 팔아드렸죠. 싹 다 팔아드렸는데 할머니들이 내 것도 사줘라, 내 것도 사줘라 이러시고 한 할머님이 내가 오늘 아픈데 나왔어. 그래서 제가 안아드렸어요. 근데 한 할머님이 막 다가오면서 제 서영교 유튜브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그 장면들이 다 고스란히 있는데요. 할머님이 막 다가와서 나도 안아줘. 그래서 그 할머니도 안아드렸죠. 원래 제가 거기를 가보면 할머니들이 약간 그래 왔어? 가라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마음들이 다 열리셔서 이거 팔아주면 다 찍어주지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번 또 할머님들의 마음도 살랑살랑합니다. 이번에 그래서 대구 경북 골목골목 유세단이 선거대책위원회가 땀과 마음으로 그쪽 분들의 마음을 녹이고 오신 거군요. 저희 거기서 라이브 한번 했는데 예. 누적 조회수가 저는 라이브를 해본 적이 없는데 거기서 처음 해봤어요. 예. 누적 조회수가 12만에 나. 어이고. 예. 그래서 처음으로 해봤는데 거기 시장 다니는 거를. 예. 아무튼 새 정부에서는 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지만 인구 문제도 참 중요한 문제죠. 인구 문제가 중요합니다. 예, 그것도 예. 한번 이 다음에 얘기해 보도록 하죠. 네. 새 나라에서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들 한번 좀 같이 따져보게요. 예.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또 인터뷰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금요일 날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저 강원도에서 충청도로 넘어가면서 그때 차에서 하셨군요. 했는데 네. 원래는 이제 출연해주면 저희가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강원 지역이라서 전화 연결로 했는데 당초에는 약속하기에 한 10분 정도 할 수 있겠다고 그랬는데 네. 40분이나 아주 차분하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네. 아주 좋은 우리 정어리원들이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화이팅. 감사하다고 전해주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이 다 좋아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어리 TV.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민주당의 서영교 의원님이었습니다. 이번에 대구 경북 지역에서의 많이 쓰시고 오셨는데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대구 경북에서 표로 화답해 주었으면 좋겠네요.